내가 사귀는 남자의 여사친이 있는데 되게 거슬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둘이 뭐가 있었대. 나랑 사귀기 전에 뭐 썸을 타거나 뭔가 썸씽이 있었던 거죠. 막 뭐라고 하면 남자애는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고, 그러다 이제 헤어지고 결국 그 둘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팟캐스트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많아서 수다 떠는 느낌으로 맥주 마시면서 제가 최근에 잘 듣고 있는 그런 팟캐스트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제가 소개드릴 팟캐스트는 중급자부터 상급자까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초급자분들이 듣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건 B2 레벨 그 언저리에 있으신 분들이 들으면서 듣기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난이도라고 생각합니다. 어플은 라디오 프랑스 어플이랑 팟캐스트 어플을 둘 다 사용하고 있는데, 둘 다 사용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주로 팟캐스트로 듣기는 합니다. 근데 가끔 그 라디오 프랑스의 생방송을 들을 때도 있어요. 제가 소개해드릴 거의 대부분의 채널이 라디오 프랑스에도 있고 팟캐스트 어플에도 있어서, 어플은 그냥 본인에게 편하신 걸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랑스는 팟캐스트가 되게 잘 돼 있어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가장 많이 듣고 있는 몇 가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가 가장 쉬운 팟캐스트부터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저는 아이들용 팟캐스트도 많이 듣고 있는데 가장 많이 듣는 거는 레피티 바토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4분에서 5분 사이, 5분을 넘어가는 방송이 아니고 아이들이 물어볼 법한 질문이 매 회의 주제가 되는데, 예를 들면은 왜 우리는 친절해야 될까요? 왜 하늘은 파란색일까요? 곤충도 성격이 있을까요? 진짜 단순하고 아이들이 할 법한 질문 있잖아요. 근데 그 답을 어른인 나도 제대로 몰라요. 주제 자체가 되게 흥미로워서 가볍게 듣기 좋은데, 아이들용 팟캐스트다 보니까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아이인데 대답을 해주는 사람은 전문가거든요. 이 전문가가 청취자의 수준에 맞게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청취자가 아이들이니까 되게 알기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줘요. 저는 이게 최고의 말하기 훈련이라고 꼽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가장 말을 잘하는 사람은 청자가 듣고 나서 이해가 확 됐을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려운 용어나 박학다식해 보이는 표현을 쓰는 것보다 청중 프렌들리한 그런 연사가 가장 좋은 연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 분야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가 나와서 가장 알기 쉬운 단어를 쓰면서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준다는 점에 있어서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구나를 배울 수 있고요. 들리는 단어가 막 어렵지 않으니까 쉐도잉을 하기도 좋고, 초급자에서 중급자 정도의 분들이라면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듣는 팟캐스트라고 생각하면 왠지 뭔가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고, 나는 좀 더 있어 보이는 멋진 팟캐스트를 듣고 싶은데 하는 유혹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필사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가장 내 실력에 솔직해질 수 있을 때 진짜 공부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사실 웬만한 청소년용 신문이나 원서나 팟캐스트 이런 게 진짜 좋은 교육용 재료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만 말해도 사실 외국어 굉장히 잘한다고, 저는 이런 걸 들었을 때 내가 이 아이가 하는 것만큼 말할 수 있나? 진짜 솔직하게 얘기했을 때 아닐 때가 더 많거든요. 왜냐면 이게 단어를 많이 알고 문법을 잘 알고랑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언어에서 말을 잘한다는 게 그 문장 구조 자체가 프랑스 사람이 하는 그 사고방식이랑 그 모국어인 사람만 알고 있는 그 언어의 그러니까 문법이 틀려도 그들의 사고 방식을 가져야지만 나올 수 있는 문장 구조라든지 표현 방식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청소년 때는 또 뇌가 되게 활발하게 언어를 받아들이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말을 굉장히 잘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컨텐츠에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게 많다. 그 중에 하나가 레피티 바도. 그 다음에 이 비슷한 맥락에서 청소년이나 아이들이 알기 쉽게 시사를 풀어서 설명해주는 그런 팟캐스트예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그 마린 르펜이라는 프랑스 되게 유명한 극우 정당 정치인이 큰 이슈가 있었거든요. 청소년이고 아이들이면 그런 극우 정치인의 이름이 좀 생소할 수도 있고, 근데 뉴스에서는 많이 들리고 하니까 궁금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걸 고려해서 마린 르펜이 누구이며 왜 이슈의 중심이 됐는지, 왜 재판을 가게 됐는지 이런 거를 풀어서 쉽게 설명해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량이 한 15분에서 20분 사이 정도. 내가 좀 오늘 공부를 할 힘이 많다, 쉐도잉 할 에너지가 많다 했을 때 얘도 같이 섞어서 쉐도잉도 하고 뉴스는 읽어야겠는데 공부하기 싫고 그럴 때 이제 이런 청소년 어린이용 팟캐스트로 가볍게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어린이용 팟캐스트. 이제 중급자에서 상급자로 올라와서 추천을 해보자면 어린이용은 아닌데 분량이 또 짧은 가볍게 듣기 좋은 팟캐스트 두 가지 정도 추천을 드리자면 필로소피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제 철학에 관련된 이야기이고 되게 짧아요. 5분, 4분, 3분 30초 이렇게 나오고 얘도 이제 철학적인 질문을 하나 하면 이제 철학자가 거기에 대답을 하는 그런 형식의 팟캐스트고요. 질문 자체도 되게 재밌어요. 그룹 단톡방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일상생활에 밀접한 질문들을 철학적으로 던지고 되게 말랑말랑한 철학이라서 가볍게 듣기 좋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막 이렇게 시달리고 나면은 아무것도 듣기 싫고 죄책감은 있고 오늘 불어 듣기를 하나도 안 했어. 근데 하고 싶지 않아. 이럴 때 듣는 팟캐스트입니다. 얘가 말이 조금 빨릴 수가 있어요. 들어보시고 말이 좀 빠르면 속도 조정도 되거든요. 한 0.8 정도로 해서 들으시면 중상급자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비슷한 맥락으로 얘도 아까랑 비슷하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기자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팟캐스트가 진행되는데 주제가 조금 더 대인관계, 나의 삶 이런 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Faut-il connaître le salaire de ses collègues? 친구들끼리 할 법한 그런 얘기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밸런스 게임 같은 거 할 때 내가 1억 받고 원수도 1억 받기 대 내가 1000만 원 받고 원수는 빵원 받기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이 원수가 빵원 받기를 선택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섞어서 하면서 사람의 심리상 다른 사람의 비교를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지 그 절대적인 수치, 나의 월급 그 자체로만 놓고 보지는 않는다. 결국 알지 않는 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풀어서 나가거든요. 좀 즉흥적으로 말할 때도 있는 것 같고 유머를 좀 많이 섞어서 말을 하는 편이어가지고 프랑스적인 유머나 사회적인 공감대가 좀 없으면 바로바로 이해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전체 큰 맥락, 줄기를 파악하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팟캐스트 2개 추천드리고요. 가장 최근에 진짜 많이 들은 거는 샬르 룰맨이라는 팟캐스트고요. 르몽드지에서 나오는 팟캐스트입니다. 얘는 주제가 기후랑 환경을 주로 다뤄요. 그나마 제가 일을 많이 했던 게 이런 환경 분야 일이기도 했고 제 개인적인 관심사도 환경에 있다 보니까 좀 더 잘 들리고 좀 더 재밌거든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취향이 담긴 추천입니다. 좀 길어요. 40분에서 50분 정도 되고 매주 하나의 주제, 하나의 질문이 나오면 거기에 찬반 토론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가장 최근에 들은 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본주의를 멈춰야 하는가? 이런 내용이 주제였고요. 거기에 경제석학인 토마스 피케티가 나와서 다른 패널이랑 막 토론을 합니다. 이런 토론 형식의 팟캐스트가 저한테는 좀 잘 맞았던 게 이 사람들이 찐으로 찬성과 반대 입장을 얘기하니까 대본을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몰입감이 있고 훨씬 더 생동감이 있고요. 구어체적인 표현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를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좀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토론 프로그램 같은 건 저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내용을 쫓아가기가 힘들어서 집중력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샬리아빈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그렇게까지 높지 않아서 한번 들어보시면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다. 이게 50분짜리라고 했잖아요. 보통 이제 헬스장을 제가 주 5일 가기 때문에 유산소 30-40분 탈 때 이걸 듣거든요. 이 똑같은 팟캐스트를 주 5일 듣는 거예요. 저번에 영어 팟캐스트에서 저희 언니가 소개해드렸던 방식처럼 뭐 말하기를 하고 쓰기를 하고 저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긴 하는데 그래도 똑같은 거를 5일 동안 계속 들으니까 이해도가 점점 올라가는 게 체감이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필사를 얘기할 때도 지루함을 견디는 게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전 지루하진 않거든요. 이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아무래도 좋아하는 관심사여서 그런 것 같아요. 첫날에 들을 때는 한 거의 60-70% 이해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70%만 들어도 너무 재밌어. 근데 이제 문장 중간중간에 내가 모르는 단어도 나오고 아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넘어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화요일도 듣고 수요일도 듣고 목요일도 듣고 하면서 차곡차곡 쌓여나가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따로 사전을 찾거나 해석본을 보지 않는데도 안 들렸던 게 갑자기 들릴 때가 있어요. 맥락 파악이 계속 되면서 큰 흐름을 보고 나니까 작은 것들에 좀 더 주의를 집중해서 들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첫날에는 안 들렸던 것들이 마지막 날에는 들릴 때가 있고, 그런 걸 발견하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참아보겠습니다. 샬라 골맨 같은 느낌으로 제가 또 좋아하는 팟캐스트가 악재 라디오에서 나오는 팟캐스트인데요. 제목은 세계 종말 전에 행복하게 살기. 2020년부터 시작한 팟캐스트인데 2020년이 코로나의 해잖아요. 코로나를 시작으로 해서 그 뒤로 기후위기도 있고 전쟁도 있고 전 세계가 이 위기에서 어떻게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는 팟캐스트인 것 같아요. 이것도 각 에피소드별로 주제가 있고 그 주제를 둘러싸서 누군가의 일화가 나올 때도 있고 일화에 덧붙여서 전문가의 의견이 들어갈 때도 있고, 최근에 들었던 게 Reste dans ta classe라는 에피소드인데 그냥 살던 대로 살아,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너가 속해 있는 그 사회 계층에서 벗어나지 말고 살던 대로 살아라. 아이들이 학교를 갔을 때 친구들의 집안과 내 집안을 자연스럽게 비교하는 상황이 오잖아요. 좋은 동네에는 부자들이 살 거고 부자들은 또 좋은 학교를 가겠죠. 그리고 좀 못 사는 동네는 비슷한 가정 형편의 아이들이 가는 학교가 있을 거고, 그런 식으로 좀 아이들이 학교에서 느끼는 사회 계층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주제를 확장해 나가면서 이 불평등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에피소드였어요. 주제도 다양하고 심도 있게 잘 만들어진 팟캐스트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챙겨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챙겨본다고 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팟캐스트입니다. 대망의 도파민이 터지는 팟캐스트들. 이것도 2개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매거진 엘르지에서 나오는 팟캐스트고요. Il était une première fois. 여기 안에 괄호가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썰 푸는 형식의 팟캐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 이런 팟캐스트를 많이 듣고, 썰을 풀 때 재미나게 푸는 사람이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불어로는 썰을 어떻게 풀어야 맛있게 푸는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화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되게 몰입도가 높고, 아까 그 샬라 골맨을 유산소 타면서 듣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너무 유산소도 하기 싫고 불어 공부도 하기 싫을 때 이런 거를 이제 가끔씩 일주일에 한 번씩 듣기도 하거든요. 유산소를 저는 보통 천국의 계단을 많이 타는데 그 천국의 계단 30분 타면 엄청 힘든 거 아시죠? 다 끝나면 막 땀이 엄청 많이 나 있어요. 그렇게 힘들게 유산소를 하는 와중에도 창피하긴 하지만 거의 울 뻔한 적도 있어요. 그때 들었던 에피소드가 아마 제외한 커플에 대한 에피소드였는데 너무 몰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시나리오를 너무 잘 쓴 거야. 이 사람들의 감정선이 너무 잘 보이는 거야. 거의 울 뻔했어요. 그만큼 좀 흡입력이 높은 거를 가져오더라고요. 슬픈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도파민 터지는 얘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먼저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었는데 그 남자애는 내 베스트 프렌드랑 사귄 거야. 둘이 또 엄청 장기 연애를 했어. 그래서 계속 셋이 놀았어. 둘은 헤어지고 내가 결국 그 남자애랑 사귀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친구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 도파민 터지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와서 이걸 들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찌질한 사람들의 그 행동 패턴은 만국 공통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들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되게 익숙한 스토리 있잖아요. 내가 사귀는 남자의 여사친이 있는데 되게 뭔가 좀 거슬려. 촉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찝찝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둘이 뭐가 있었대. 나랑 사귀기 전에 뭐 썸을 타거나 뭔가 썸씽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거슬리는 여자애 때문에 막 뭐라고 하면 남자애는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고, 그러다가 이제 헤어지고 결국 그 둘이 사귀고, 이런 진짜 전형적인 그런 쓰레기 같은 남자들의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프랑스에도 이런 비슷한 패턴이라는 게 놀라운 거죠. 이별썰 같은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막 무슨 죽고 못 살고 결혼할 것처럼 막 그렇게 다 하고, 그러다가 싸우다가 그냥 일방적으로 문자로 이별을 통보하는, 그러고 나서 그냥 이제 잠수 타버리는, 이런 걸 들으면서 그런 썰을 푸는 방법을 좀 배우는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프랑스 친구들 만나서 막 이제 할 때 내가 한국어로 말했을 때처럼 몰입감 넘치게 하는 걸 아직 못하거든요. 이제 이런 걸 들으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많이 배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감정의 선이라는 게 프랑스 사람이 느끼는 거나 우리가 느끼는 거나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여사친 썰이나 통보 이별을 한다든지 잠수 이별을
거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다 같이 분노하는 게 그런 공감대, 감정의 공감대는 이미 형성이 된 건데 이제 그 감정을 어떻게 풀어내느냐는 언어마다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건 사실 사전에 쳐도 나오지도 않고 배울 수 있는 방법이 한정적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썰을 들으면서 만약에 이런 비슷한 썰을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내 감정이 그렇게 전달이 되는 거구나를 배울 수 있어서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도파민 충족용 팟캐스트는 Le Cœur sur la Table라는 팟캐스트인데요. 얘는 좀 더 대인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아까는 사랑에 좀 더 치중되어 있다면 얘는 대인관계, 우정, 사랑, 포괄적으로 다 다루는 내용입니다. 얘도 이제 썰 푸는 식의 형태인데 그 시즌별로 되어 있어요. 아까 거는 한 에피소드당 한 40분, 50분이었다면 얘는 그 시즌 하나의 큰 이야기인데 그거를 5개로 쪼개고 한 에피소드마다 한 25분 정도 분량이 되니까 조금 더 호흡이 길다고 해야 될까요? 효과음이랑 배경음이랑 이런 것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쓴 게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얘는 좀 잘 만든 웹드라마 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최근 나온 시즌이 아나토미 d'une 디스퓨트, 그래서 싸운 얘기인데 남의 싸운 얘기 얼마나 재밌으니까 두 베프끼리 싸운 얘기인데 어떻게 친해졌는지 그리고 친해지는 과정에서 서로 닮아가는 그 과정 그러다가 조금씩 삐걱거림의 이면에는 내가 유년 시절에 내가 겪었던 컴플렉스라든지 나의 정서적인 문제들이 있었다 이런 배경 설명도 한 번씩 해주고요.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어떻게 싸우게 됐는지 그리고 싸우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막 이거를 되게 긴 호흡으로 세밀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기억에 남는 표현들은 싸움이라는 게 미술관에 전시된 작품 같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보면은 이쪽 면만 보이고 저쪽에서 보이면 또 저쪽 면만 보인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인데도 이 사람에게 유리한 대로 얘기할 수 있고 저 사람 유리한 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화자는 이제 한 명밖에 없으니까 주인공이 내가 지금 싸운 얘기를 할 건데 이거는 오로지 나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다. 그럼으로써 좀 더 저는 그 사람의 진짜 개인적인 이야기구나 하면서 몰입이 좀 더 됐던 것 같아요. 싸울 때 목소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는데 내 말을 상대가 이해하지 못할 것 같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계속 이렇게 더 크게 말하게 된다. 얘가 내 말을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하는 방법은 그냥 진짜 원시적으로 생각했을 때 크게 말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때 목소리가 커지게 되는 거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보다 내가 이해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클 때 목소리가 커지고 목소리가 커지면서 싸움이 좀 크게 번진다. 그런 걸 이제 불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면서 재밌기도 했고 친구를 사귈 때 이 사람의 그 좋은 점이 있으면 계속 좀 가깝게 교류하고 지내다가 결국엔 정체성에 혼란이 온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는 이 주인공의 베프가 되게 아티스틱한 면모가 많았어요. 그런 아티스틱한 그녀가 나를 이렇게 친한 친구로 생각한다는 건 나도 그만큼의 예술적인 뭔가가 있으니까 그녀가 날 좋아하는 거 아닐까? 하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나한테 투영시켜서 나도 그런 사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그녀의 장점을 내 것으로 만들고 새로운 친구를 사귈 때도 내가 어느새 그녀의 장점을 흉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그녀랑 이제 동일시를 하는 거죠.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얘기도 되게 흥미로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건 배우자를 찾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 부족한 부분, 좋아해줬으면 좋겠는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끌림을 느낀대요. 예를 들면 내가 좀 소심한 성격이야. 그러면 좀 할 말 다 하고 좀 적극적이고 이런 사람한테 끌린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친구를 사귈 때는 내 말에 100% 아니 1000%에 공감하는, 그러니까 나와 완전하게 동일시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친구로 얻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라는 존재와 연인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대하는지 되게 흥미롭게 들었고 심리학자분들이 나와서 중간중간 설명을 해주실 때가 있거든요. 이건 이래서 이래서 그렇고 인간의 본성이 이렇기 때문에 이럴 때 뭐 이런 감정을 느낍니다 하면서 되게 캐주얼하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거 듣는 것도 되게 재밌었고 마지막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팟캐스트 추천을 마쳤고요. 사실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더 있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른 것들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사법에 대해서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고 댓글로 질문도 많이 남겨주셨는데 제가 그 답변을 달아드리다가 중간에 이제 질문을 모아서 그냥 그 Q&A 영상을 따로 또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